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할 말 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할까요? 마음속에 쌓이는 화, 답답함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푸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노래, 글, 영화를 통해서 위로를 받곤 하는데요. 싱어송라이터로 영화감독, 만화가, 작가로 활동하는 이랑 씨는 대중을 대신해서 음악과 글로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슬픔, 고통, 불안, 분노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면 놓치지 않고 노래로 정면 돌파하며 대중과 연대한다고 합니다. 가난했고 배고파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와 슬픔이 가득 찬 시간을 보냈고 누구보다 아픔을 잘 이해한다는 아티스트 이랑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산다는데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시나요? 때로는 사막에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좋은 이야기에 대한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나요? 요즘도 무섭게 일어나는 일들을 마주하고 계시는가요? 중년의 나이에도 절망과 좌절의 무게는 항상 같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만난 것 같은 이야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그들의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나요? 네, 이 노래를 직접 만들고 부른 이랑 씨가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랑입니다. 이 노래가 제목이 신의 놀이예요. 신의 놀이. 네. 신의 놀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뭘 말하는 건가요? 제가 영화를 연출 전공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영화를 배울 때 영화라는 거는 그 화면 안에 자기가 담고 싶은 세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그게 마치 신이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근데 신은 창조를 하지만 인간은 창작을 하는 거니까. 그렇네요. 신의 놀이를 하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놀이 하듯이. 이 창작을 신의 놀이에 비유를 해서. 네네, 맞아요. 굉장히 멋진 비유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시작을 한 게 이 노래가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고 네. 이 노래로 2017년에 최우수 포크 노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야, 근데 더 화제가 된 건 시상식이 굉장히 그 당시에 화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자면 트로피를 받자마자 네, 경매를 현장에서 경매로 팔아버리는 시상식 현장에서 네네, 맞아요. 수상 소감을 말하다가 맞아요. 근데 그때 제가 미리 준비해 갔던 네. 퍼포먼스였고요. 미리 생각을 나는 네. 받으면 이렇게 할 거야. 맞아요. 그러면은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공연 같은 느낌? 네, 왜냐하면 퍼포먼스? 어쨌든 상을 받게 되면 제가 네. 뭔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그 시간에 이제 무엇을 말을 할까 하다가 어쨌든 음악 씬 안에는 예. 되게 상업적인 케이팝도 있지만 독립 창작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거를 만들고 팔고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되게 많단 말이죠. 특히나 뭐 음원 시장 같은 걸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작자한테 돌아가는 이제 비율이 굉장히 낮고 이렇게 떼이고 저렇게 네네. 떼이고 그런저런 어떤 독립 창작자들의 네네. 현실이 어렵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제가 현재 뭐 1, 2집을 낸 가수로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를 벌고 있고 얼마나 그 수익이 적은지 나 그 수익이 적은 거에 있어서 음악 시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같은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걸 지적을 하고 싶은데 네. 약간 거기에 코드를 거기다 내 월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네네, 그때. 맞아요. 그래서 나 이 트로피를 좀 팔려고 한다. 네. 실제로 파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다 준비된 예. 사람이
친구들이랑 몇 명 같이 가서 이제 네. 처음에 손을 들어라. 너가 먼저 들고 그다음 너가 들고. 예. 그래서 가격이 진짜 올라가면 네. 모르는 사람한테 팔 생각이었어요. 진짜로 팔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근데 딱 얼마에?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손 드는 사람 원래 심어놓은 사람 외에 네. 아무도 손을 안 들어서 예. 실패. 그래서 그냥 첫 번째 부른 가격대로 그쵸. 얼마였죠? 50만 원. 50만 원에 네. 그 트로피를 판 거예요. 최우수 포크 노래상 트로피를. 이야, 그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손든 사람들이 있으면 진짜로 파는 건데 네. 그게 아니었으니까 이제 퍼포먼스를 하고 트로피는 다시 저한테 오고 돈은 네. 제가 다시 주고 정리했죠. 근데 이 트로피 퍼포먼스 때문에 욕도 많이 엄청 많이 드셨다고 먹었죠. 들었어요. 왜 무슨 욕을 하던가요? 어쨌든 저는 이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걸 예.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면 또 되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퍼포먼스로서 사람들이 화제에 오르면 네. 왜 저랬을까? 예. 뭐 때문에 그럴까? 이런 얘기들이 오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들도 있는 거죠. 네. 왜 저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뭐 이렇게 장난을 치고 네, 진중하지 못하고. 네, 그쵸. 예, 왜 저렇게 그러냐. 뭐 까부냐. 명예로운 자리에서 왜 예. 감사한 줄 모르고 저러냐. 하지만 그것도 이랑 씨가 어떤 사회에 내보내는 메시지의 일종이었던 거죠. 네, 어쨌든 그런 화제가 된다는 것 자체는 예. 뭐 더 많은 논의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예, 재주가 정말 많습니다. 진짜 이렇게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만화도 그리고 글도 쓰고 또 영화도 만들고 네.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내 직업이 뭐다. 나의 가장 그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체성은 뭐다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저는 제 소개글에 자주 쓰는 문장이 있는데요. 네네. 한 가지만 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 사람. 한우물만 쓰거든요. 팔아. 옛날 어른들이 재주 많으면 배고프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네, 딱 예. 그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장 뒤에 또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한 가지만 해서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5가지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 먹고 살려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것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랑 씨의 작품들, 저는 이제 노래를 이제 오늘 나오신다 그래서 많이 찾아 들어봤는데, 보니까 음악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보통 음악 대중가요 하면 특히 뭐 사랑이고 좀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다루잖아요. 이별 이런 네. 것들. 주로 뭐 거의 속풀이 한풀이 같은 맞습니다. 것들. 한풀이죠.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가 무지무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1, 2, 3집을 냈는데요. 네네. 1집 때는 제가 음악가가 될 줄 모르고 정말 그냥 저 혼자서 막 속이 끌어올라가지고 예. 하고 싶었던 말들을 분노와 화에 가까운 한풀이를 쏟아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나 돈이 없어, 나 배고파, 나 뭐 먹고 싶어, 나 엄마 아빠 미워 이런 것들. 정말 그 아이가 투정하는 것처럼. 네.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앨범이 돼서 발표가 되고 난 뒤로는 사람들이 이제 듣고 있다는 게 제가 인지가 되잖아요. 예, 이제 남이 인식이 되기 시작했네요. 네. 그러면서 내가 혼잣말 하던 게 사회로 흘러나가니까 어떤 반응들이 생기니까 거기에 예. 대한 이제 인지랑 뭐 두려움도 당연히 있고 그럼 앞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막 생기면서 이 집에서부터는 왜 내가 이러고 있는지에 네. 대한 얘기들을 하기 좀 시작했어요. 좀 사회에 대한 얘기들.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군요. 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회 문제이다. 네. 예. 그게 이제 3집에 되면서 더 발전이 돼서 제가 화자가 아닌 곡들, 다른 타인이 화자인 곡들이랑 뭐 민중이 화자인 곡들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폭이 좀 넓어졌어요. 시선을 넓혀가기 네. 시작하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랑 씨 노래를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기 같아 하면서 위로받고 공감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2021년에는 늑대가 나타났다로 서울 가요대상 올해의 발견상을 받으셨는데 네. 이 상도 제가 올해의 발견상 제목도 참 좀 신선하기도 그쵸. 하고 이때 굉장히 또 많은 분들한테 회자가 되는 또 퍼포먼스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 그런가요? 퍼포먼스가 무대에서 굉장히 울림이 있었다고 하던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것을 이제 수어로 표현했던 무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때 상을 받는 사람은 퍼포먼스를 하는 게 무조건 약속이었어가지고 예.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노래를 이제 할 건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왔을 때 어떤 얘기를 지금 꼭 해야 되나를 고민을 또 했고요. 네. 노래 외에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랑 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던 논제가 차별금지법 제정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근데 이제 노래 중간에 외치기는 어려우니 그럼 수어로 이걸 표현을 해보자라고 네. 해서 노래 가사랑 관계없이 손으로는 계속 차별금지법 지금이라는 걸 계속 반복했어요. 수어로 그걸 네. 단체로 한 40여 명이 40명 같이 정도가. 표현을 했다고. 아까 내가 주목받는 순간에 가장 어떤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그런 네네. 주제를 표현하시는군요. 맞습니다. 기회가 찾아오면 이제 무조건 거기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가 너무 귀하잖아요. 그 인생에서 단 한 번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네네. 저한테는 주어진 거니까 그때 놓치지 않고 예. 지금 해야 되는 얘기가 뭔가 예. 지금 저와 주변인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뭔가 그걸 알리고 싶어서 네. 이 늑대가 나타났다도 2022년에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 음반상 또 올해 음반상도 받았습니다. 네. 이 늑대가 나타났다. 이 어떤 노래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예, 이 노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노래는 이제 제가 화자라기보다는 민중이 화자인 노래예요. 네, 제가 아까 신의 놀이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사가 많고 따라 네. 부르기가 어려운 제가 너무 할 말이 많으니까 이 가사를 누가 다 외워서 부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밖에 외우지 못하는 노래들을 자꾸 예. 만들게 됐는데 사람들이 들으면 바로 따라 부를 수 있는 이 시대의 명곡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노래들을 들으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시민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꼭 만들고 싶다라는 네. 생각에 목적 의식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늑대가 나타났다였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가사가 너무 많던데요. 아 맞아요. 그걸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되게 그 쇼킹했어요. 가사가 이제 맨 처음에 가난한 여인이 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 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분노하고 맞아요. 함께하는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쇼킹한 그런 아, 그래요? 가사였거든요. 저는 네. 저희가 사는 세상에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의 수가 훨씬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는 마치 부끄러운 얘기처럼 치부가 되는 게 되게 싫었어요. 자꾸 가리고 네. 드러내지 않고. 여기 이게 있으면 안 되는 일인 것처럼 가난함이. 네. 근데 실제로는 가난함 속에서 사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이 이야기들이 더 자세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래 안에서도 자기 자식이 굶어 죽은 거가 원통하기 때문에 거리로 나온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을 보고 마녀다라고 폭도다라고 지칭을 하는 이상한 행태에 대해서 노래로 만든 거죠. 네네. 그러니까 보니까 노래를 통해서 이 가난에 대해서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들으면서 저도 약간 피하고 싶은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 AI 세상이라고 그러고 우주로 나가는 이 세상에 아직도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너무 많죠. 우리가 많이 잊고 사는 거죠. 네. 예. 저는 그게 또 궁금했어요. 이랑 씨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저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예. 뭐 저는 어쨌든 대학 교육도 받고 네. 글도 읽을 줄 알고 쓸 줄도 알고 하지만 제가 다 꾸려 나가야 됐던 생활이었거든요. 집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학비도 내가 벌어야 되고 생활비도 뭐 대출이죠. 내가 벌어야 네, 되고. 대출로 빚으로. 빚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극심한 빈곤층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빈곤 청년에 속하는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죠. 네, 네. 그 안에서
저가 생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먹을 것을 훔친다든지 예. 입을 옷을 훔친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청년 빈곤 문제에 있어서 이게 안 본다고 안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는 그때 가난한 친구들끼리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속 공유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랑 씨가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네. 한 17살 때부터 일을 했죠. 예, 일을 어떤 일을 시작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잡지에 만화를 연재하는 일을 시작했고요. 원고료를 받으면서. 네, 근데 그때는 원고료가 한 5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걸 시작으로 일러스트 그리는 일도 하고 그림도 네, 그리고 공연 애니메이션. 포스터, 뭐 디자인, 네. 뭐 팜플렛, 일러스트 디자인, 사파 이런 것들 일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일본, 대만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책을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셨다고 그러던데요. 책을 많이 냈습니다. 어떤 책을 쓰셨어요? 에세이도 여러 권 냈고요. 네. 단편 소설집도 냈고 네. 이제 그 서간문이라고 해서 상대방이랑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만드는 책도 몇 권 냈습니다. 그렇게 뭐 수십 권의 책에 저자면은 돈을 꽤 많이 벌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20여 년 경제 활동을 해오셨으니까. 네, 그렇지 않고요. 책은 보통 한 1쇄가 팔리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1쇄는 보통 500권에서 1000부를 찍는데 예. 저자 인쇄는 그 책 가격의 10%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 만약에 15,000원이다라고 하면 10%면 150만 원을 네.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책 한 권을 쓰는데 적어도 3, 4년이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3, 4년 동안 150만 원으로 일이 끝난다고 볼 수 있죠. 그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인데 그 일을 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정말 뭐 이게 내가 대중들이 내 책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 건 그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바꾼다든가 네. 아니면 이거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이니까 좀 딴 일을 찾아본다든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출판계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 가성비가 떨어지는 게 출판계의 현실이고 출판계 안에서도 네. 이런 유통, 관리 이쪽이 돈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트로피 경매 퍼포먼스가 필요한 시장이에요. 근데 왜 그 일을 계속 하시냐는 거죠. 이게 현실이니까 일단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은 이런 일들을 해 나가면서 네. 여기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렇게 가성비 없는 일에 또 하나를 보태셨어요. 이번에 책을 또 내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도 2세는 찍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요. 매달 돈은 벌어야 되니까 뭐든지 하는 거예요. 예, 보니까 이랑 씨가 왜 이런 노래를 만드는지 가사에 담긴 얘기, 노래를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한 얘기를 엮어서 네. 제목이 기타를 작게 치면서 네. 좀 크게 치지 왜 작게 쳐요? 이러니까 수입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 이제 빈곤 문제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음이 잘 되지 않는 어떤 구조의 집들에 살게 되면 큰 소리로 노래할 수가 없어요. 연습실이 없으니까. 네, 옆집에서 이제 창문 열고 소리 지른단 말이죠. 네. 실제로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타를 아주 작게 치면서 노래를 아주 작게 부르면서 노래를 만드는 이야기예요. 정말 짠하네요. 근데 그런 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저는 또 얘기를 나누면서 이랑 씨가 어떤 이런 슬픔이나 가난을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즐긴다? 표현이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즐긴다라기보다는 네. 이게 이분법적으로 짠하다 즐겁다로 구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인생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는 거고. 네. 책 첫 장에 보니까 슬프고 멋진 사람이 되자. 나는 슬프고 멋진 사람이다. 네. 전 행복하고 멋진 사람이면 좋겠는데 슬프고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전 슬픈 일이 많아서 슬픔도 많이 느끼지만 동시에 멋진 일들을 하면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행복한 거는 너무 과해요. 행복을 추구하는 건 너무 과하고 네. 슬픔 가운데서 네. 멋진 사람들과 멋진 일을 하고 네. 멋진 인생을 사는 게 좋죠.
저는 이제 노래라든가 작품에서 받은 분위기는 굉장히 좀 시니컬하고 좀 어두운 분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랑 씨랑 얘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표정도 밝고요. 네. 저 영화 배우 김고은 씨. 김고은 씨 닮았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많이 듣죠. 20대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영혼의 짝꿍이세요. 미소를 지으면서 슬픈 얘기, 막 분노 이런 걸 표출을 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묘한 아이러니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책을 꾸준히 내게 된 것이 보니까 이랑 씨가 2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일기를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옛날 일기 보면은 옛날에 내가 보이잖아요. 네. 2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좀 달라졌습니까? 정말 비슷합니다. 어. 영어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책에 그 문장을 썼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심한 일기를 쓰고 있다. 한심한 일기를 읽고 있다. 이런 왜 표현들이 있어요. 한심해져? 변하지를 않으니까 제가.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네. 왜 쓰느냐. 그러니까요. 그런 왜 맨날 난 똑같은지에 대해서 쓰고 또 쓰고 있으니까 스스로 한심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또 쓰는 거예요. 일기에다가. 네. 이랑 씨의 글이나 음악을 듣고 위로를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나름 또 안티 팬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예, 욕도 좀 많이 먹으신다고. 아니, 일상이죠. 왜 그분들은 욕을 의견이 할까요?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 예. 의견이 있는데 이제 약간 보편적으로 예술가는 예술만 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예술가가 왜 그렇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발언을 자꾸 하느냐. 그게 좀 불편한 분들이 있군요. 네, 예. 그런 얘기를 진짜 저는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사회 안에서 태어난 예술가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사회와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한테는 당연한 일이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예술과 사회를 완전히 분리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도 사람인지라 좀 나한테 힘이 되는 글을 보면은 좀 위로가 되고 그렇잖아요. 네. 이랑 씨도 너무 삶이 고되다 느껴지면은 잘 듣고 있어요라는 뮤직비디오에 댓글을 읽는다. 맞습니다. 네.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긴 받는 거죠. 아유, 위로도 그럼요. 받고. 사람은 그렇죠. 네. 왜 하필 이 뮤직비디오 댓글인가요? 잘 듣고 있어요라는 곡이 가사 중에 질문이 들어가요. 네. 제가 만든 이 질문밖에 없는 노래를 왜 듣고 있나요? 언제 듣고 있나요? 이런 가사에 질문이 들어가거든요. 물어보는군요. 네. 잘 듣고 있나요? 잘 왜 듣고 있나요? 왜 듣고 어. 있나요? 어떤 시간에 듣고 있나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거기에 팬분들이 답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순간에 어떤 시간에 이 음악을 듣고 있다는 걸 막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네, 그 네. 댓글이 막 500개가 넘게 달리면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예. 그럼 저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단면들을 그 댓글로 추측해보고 이 사람들도 살고 있으니 나도 오늘 잘 살아야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되게 위로가 돼요. 그렇군요. 예. 아까 뭐 정말 고생 많이 하고 힘들었다 그런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한순간도 빈틈없이 치열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그 청년 빈곤 문제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네. 이랑 씨 정도면은 그래도 뭐 포크 음악이 이렇게 풍족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꾸준히 활동을 잘 해오고 있는 뮤지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고를 얘기를 하니까 네네. 다른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제가 트로피를 경매할 때 사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활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서 또 힘든 친구들을 위한 활동도 꾸준히 해오시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예. 우리 암 선고를 받은 친구를 위해서 또 펼친 활동도 굉장히 네. 의미가 있던데요. 예. 그때 이제 말기암을 진단받은 동갑내기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예술 직종에서 일하는 친구였고 그때 이제
그 친구도 비슷하게 당장의 월세 같은 거가 매달 힘든 상황이었는데 네, 네. 이런 중대질병을 진단받으면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고 언제 뭐 나을지나 그런 것도 되게 막막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좀 이 투병 기간 동안이라도 돈 걱정 안 하고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이제 작가들을 모집을 해서 네. 매일매일 새로운 작가가 메일로 자기 작품을 보내주는 웹매거진 형식의 아, 그 잡지를 발행했어요. 네. 거기에서 발생하는 구독료 수입을 이제 치료비로 지원을 하는 그런 네. 프로젝트를 만들었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될 만큼 모금이 되던가요? 네. 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 1년 내내 네. 정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일만 매진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일은 지원을 하기 위한 거였고 또 별도로 제 생활비는 또 벌어야 되잖아요. 네. 제 일을 하면서 이 일을 병행을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구독자들을 모집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꽤나 그러니까 보통 암보험 들었을 때 나오는 네. 네. 진단비만큼은 모았어요. 이랑 씨의 진심을 아마 많은 분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네.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이제 참여해 주신 작가분들도 30명의 작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동참을 해 주셨죠. 그렇죠. 그 진심이 모인 거죠. 그게 통한 거고. 네. 사실 돈을 벌려고 이런 온갖 활동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랑 씨의 어떤 활동을 보면 이게 상업적인 활동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저는 네. 받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는 예술 활동을 저는 하고 싶으신지요? 평생 어느 정도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네. 계속 할 말은 많이 있으니까 예. 이렇게 비슷하게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예.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상업적이 돼야지라고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재능이 없어요.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재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던 것을 해가면서 적당히 가난하고 멋있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꿈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가난과 불평등, 불안, 분노 등 우리를 슬프게 하는 여러 사연을 음악과 글로 풀어내는 아티스트 이랑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